거 주는 분이 가장 행복하죠. 네. 그래서 우리 김봉수 소장님께 감사의 박수. 그거보다 한 끗 더 센 게 있어요. 아픈 사람을 치유해주는 게 가장 높은 공덕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박수. 큰 텀수기 너무 열심히 팔지 말고 물 공짜로 많이 주셔야 돼요. 네. 이게 공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큰 텀수기 그지 안 팔아도 팔리는 거 아닙니까? 네. 그죠? 팔려고 노력 안 해도 물만 열심히 먹이면 정성껏 먹이면 팔립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물을 드릴 때 조금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완전 달라집니다. 제가 우리 누가 자꾸 영접하자고 그랬죠? 우리 전무님이 제가 우리 장모를 물을 영접하는 장면 제가 연출해 주셔야 했어요. 했어요. 저는 물을 그냥 주지 않아요. 우리 장모님한테 딱 스탑! 장모님 물 들어갑니다. 자세가 주세요. 흔들하세요. 인사하세요. 이거 딱 받아들입니다. 공감한 시대가 있어요. 그랬더니만 우리 장모가 제가 물 주고 나올 때까지 50번 정도 최소한 이런 귀한 걸 줘서 너무 감사하네. 나 이거 먹을 자격도 없는데 이런 걸 어떻게 이 귀한 걸 구해왔나. 이걸 한 50분 하고 50분. 어떻게 됐을까요? 저희 장모님은 뭐죠? 저기 뭐죠? 치료하는 뭐죠? 뒤에 항암 치료를 하고 계신 분이에요. 항암 치료를 하고 계셨는데 물을 먹고 방광염이 나왔어요. 이 집안 전체가 다 방광염이야. 우리 집 사람들 없고 장모도 이게 유전인가 봐요. 근데 이게 다 없어졌어요. 너무 감사하고. 어쨌든 이제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똑같은 물을 제공하지만 어떤 형태로, 어떤 정신과 자세로 주느냐가 너무 중요하다. 이제 우리가 강의를 하든 사업을 하든 말을 하든 이 명쾌한 사람이 있고 굉장히 어둔한 사람이 있어요. 무둔한 사람이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생각을 정리가 착 되어 있는 사람은요 명쾌합니다. 근데 내 스스로가 생각이 정리가 안 되면 말이 갈팡질팡해요. 내 행동도 갈팡질팡하죠. 그래서 오늘 이제 박호건 우리 총괄본부장님의 기분을 좀 상하긴 했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아직까지 광주가 열심히 하긴 하지만 정신훈련이 아직 안 돼 있어서 이번 행사는 광주를 위해서 정신훈련을 시켜야 해가지고 일정을 싹 바꿨습니다. 이유가 뭐다? 광주 때문이에요. 너무 잘했어. 너무 잘하는데 저를 잘하다가 오만하면 어떻게 한다? 보통 헛발 잘하거든. 그래서 제대로 잘하시라고 여러분에서 마지막으로 제대로 된 찐한 강의를 한번 넣어드리자. 이게 이번 행사의 목적이었어요. 원래는 진짜 릴렉스하게 우리가 그냥 전리로 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강주가 너무 잘했어. 너무 잘하는 바람에 불안한 거예요. 이게. 이거 헛발질 하겠는데 나중에 큰 사고 되겠다 싶어서 안 되겠다. 강주를 위한 선물을 하나 줘야 되겠다. 라고 해서 이 행사를 준비한 겁니다. 자, 강주 우리 총괄본부를 위해서 박수 한번. 감사하다 그래야 돼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많은 분들이 지금 고생하는 겁니다. 오늘 안 그래도 꼭 놀이터에 우리 놀러 가야 되는데 지금 이러고 있어요. 지금 1등이 가장 제가 불안해. 꼭 보면 어느 조직이든 1등 하다가 다음 달 망치더라고.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잘 됐을 때 잘 정리해서 그걸 실력으로 싹 닦아내야 되는데 대부분 뭐다? 약간의 자만과 오만이 들어가죠. 그러면서 또 한번 큰 시련을 맛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다들 임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임원은 뭔가? 임원에 대한 정의를 이거 아니고 다른 거 임원의 정의. 임원은 뭘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임원은 경영자라고 생각합니다. 경영자. 임원은 뭐다? 경영자. 그런데 지금까지 국내 어떤 기업들도 임원을 경영자로 인식하지 않는 것. 이게 가장 지금까지 폐단이다. 자, 무슨 말이다? 임원을 왜 시켰죠? 경영의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시킨 거예요. 자, 모든 이사에서는 뭐가 결정한다? 임원들이 결정합니다. 대표이사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없어요. 법적으로는. 물론 주식회사는 대부분 다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오너가 독단적인 결정을 할 수 있지만 중요 의제는 누굴 통해서 한다? 임원들을 통합니다. 그 말은 뭐다? 그 임원들이 바로 경영자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일반적인 기업들은 그거를 약속을 지키지 않아요. 그게 얼마나 잘못된 짓인지도 모르고 그걸 관행처럼 하고 있습니다.
그냥 대표가 오너가 그냥 일반 투명합니다. 이거는 법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정의는 다른 거는 못 지켜도 법만큼은 꼭 좀 지키자. 어떤 법? 이사회를 만들었다면 임원들을 완벽하게 경영자로서 존중해주고 그들의 의사를 녹여주는 것이 저는 기업의 목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경영협의체 연수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임원이라고 명시를 했지만 사실은 경영자 5교시입니다. 내려보시면 됩니다. 자, 회사는 여러분에게 경영자의 위격과 모든 권한을 드리려고 하는데 수혜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다면 이게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우리가 자, 남북 전쟁이 미국에서 끝나고요. 남부에서 노예들을 해방시켰습니다. 그리고 주인들이 달려갑니다. 자, 지금까지 고생했다. 보따리 주면서 이제 마음껏 자유로 살아라 했더니만 95%가 저는 떠나지 않겠다고 했어요. 저는 주인님 밑에서 얻어먹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너무 행복한데 왜 제가 이 험난한 세상을 온몸으로 나가서 살아야 됩니까? 저 주인님 밑에 종으로, 모성으로, 노예로 살겠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자 보세요. 자유가 뭔지를 모르고 굴종을 당하면요 그 자유의 책맛을 못 느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고 행복한데 이 자유의 행복 누리고 있는 이 소소한 행복이 뭔지를 모르고 있다면 아무리 우리 부여한들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들 정확하게 인식하셔야 돼요. 자, 회사는 경영자라고 분명히 여러분들 입격을 씌워드렸고 경영자의 모든 것을 줬는데 받으시는 사람의 입장에서 나는 여전히 멋습니다 생각한다면 답이 있다 없다? 답이 없는 거 세상은 바뀌지 않아요. 이게 본질적 문제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자꾸 창조적 의지, 혁신과 의지를 얘기한다? 여러분들이 혁명가가 되라는 게 아니고 주인 될 준비를 하고 있어야 얘기해요. 주인 될 준비를 해야 세상이 바뀌어서 여러분의 힘을 들여도 다시 세상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프랑스 혁명을 한번 보세요. 민중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정권을 민중이 잡았어요. 불과 50년 안 지나서 그걸 고스란히 다시 군주제로 바꿔줍니다. 누가? 민중들이 그 왕권을 다시 씌워줘요. 이게 얼마나 웃기는 현상입니까? 수천 명이 목숨을 걸고 싸워서 이룬 자유고 민주주의인데 그걸 누구? 특별한 사람들이 나폴레옹에게 황제, 군주제의 영광을 다 줘버립니다. 나는 당신을 무슨 일이겠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정신적 문명이 후진적이면 그런 행동합니까? 모든 자유를 다 정치했는데 다시 또 뭐다? 무슨 로 들어간다? 이게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 한번 스스로를 자성해 보자는 거예요. 내가 항상 주체적이다. 나는 주인을 하지만 내 마음속에 지금 뭐가 있다? 남 밑에서 그냥 주는 대로 먹는 게 편한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가 주인 될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가 경영자 될 자격이 있어요? 없습니다. 이게 본질의 문제인 겁니다. 누군가가 그걸 주지 않기 때문이 아니고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뿌리 끝까지 보다 우리는 혁신가야 돼요. 창조자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주인이 됩니다. 기업을 인수하는 게 아니고 기업을 만드는 게 아니고 삶에서 주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거다. 창조적 의지와 혁신적 의지만이 여러분은 주인의 열쇠를 가져갈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평생 모성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노예로 살고 모성으로 사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다는 걸 못 느끼는 사람이 어떻게 자유가 그에게 주어지나? 자유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의 노예의 삶, 모성의 삶, 주인이 아닌 삶을 충분히 만족하고 있다면 그에게 자유가 무슨 의미가 있으며 주인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지금 본질적인 문제다. 우리 사회에. 아무도 내 삶에 내가 주인이 되려고 의지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본질 문제. 저는 그걸 살리고 싶은 거예요. 정의는 세상을 밝히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그 핵심보다 여러분을 진정한 여러분 삶의 주인공, 여러분 삶의 진정한 보다 여러분의 핵심이 되도록 만들어드리고 싶다. 그걸 찾아드리고 싶다. 그래서 자본주의 도구를 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못 찾으니까. 주인된 삶, 진정한 주인된 자유의 삶을 여러분들 못 느끼니까 자본주의 도구보다 주식회사의 창업자가 되라는 겁니다.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주식회사 창업자가 되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사실 후속적인 이야기고 본질은 뭐다? 내 삶의 주인이 되자는 겁니다. 뿌리 끝까지. 과연 그러면 나는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았다? 못 살았다? 한번 자신 있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았다 안 살았다? 우리 지금 좀 살았다. 살았다. 네, 중간에 한번 싹 빠졌는데 저는 제가 철이 들기 전까지 제가 몇 살 때 철이 들었냐면 11살 때 철이 들었어요. 11살 이후로 저는 개개의 삶을 사는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단 한 번도 누군가의 밑에 누군가의 부림을 받고 만들어 놓은 체제 안에서 종속된 적이 전혀 없어요. 늘 혁신운동을 했어요. 어릴 때도 노동운동을 했고 사회운동을 했고 저항운동을 했고 세상을 바꾸려고 끊임없이 그 어린 나이에 뭐다? 저는 투쟁했습니다. 이유가 뭐죠? 나는 진짜 주인이 되고 싶거든요.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은 내가 주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저는 확실하게 느꼈기 때문에 뭘 원했다? 뿌리 끝까지 주인이 되고 싶었다. 그래서 끊임없이 투쟁했고 아직도 부족합니다. 제가 완벽하게 주인이 아닌 것 같아요. 남들이 짜는 판에 내가 지금 아직 놀고 있는 부분이 일부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거부합니다. 이걸 싫어해요. 저는 누가 만들어 놓은 거에 절대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 세상을 남이 만들어 놓은 게 들어가죠? 내가 누를 만들 수 있는데 내가 누를 만들 수 없는 이유가 뭐죠? 만들 수 없는 이유가 뭐죠? 한 번도 상상한 적이 없거든요. 내가 세상에 누를 내가 만든다라고 나는 한 번도 상상한 적이 없어요. 누구도 가르쳐준 적이 없고 누구도 나에게 보여준 적도 없고 내 스스로가 상상한 적이 없어요. 이게 핵심입니다. 근데 저는 뭐다? 뿌리 끝까지 저는 추구했어요.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으로 살았다. 모든 누를 내가 만들겠다. 이게 본능이었어요. 평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남들로부터 조롱도 당하고 멸시도 당했죠. 뺄라지라고. 특별하다고. 저는 그 말을 듣지 않으면 저는 주인이 아니에요. 제가 그 말을 듣기 때문에 제가 주인입니다. 너는 특별하네. 너는 왜 뺄라졌어? 이게 바로 주인인 거예요. 야, 네 아무것도 아니네. 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은 내가 무당 주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가 뺄라졌다는 얘기 뭐죠? 특별하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주인이다. 과연 여러분들은 누구한테 그런 이야기 듣나요? 야, 뺄라졌네 너? 지금 그거 뺄라졌어. 이런 이야기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듣는다.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다. 진짜 주인은 특별해야 돼요.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이라면 여러분 특별하셔야 됩니다. 남들이 전부 뭐다? 나를 조롱해야 돼요. 니만 왜 유독 특별하게 사냐? 이 말을 들어야 내가 내 삶의 주인입니다. 이해하시죠? 네. 사회가 짜놓은 판, 사회가 짜놓은 룰대로 산다는 것은 그건 주인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사회에 어떤 부도덕적인 행동을 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남에게 불편함을 주거나 피해를 주겠다는 게 아닙니다.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은 뭐다? 그들 눈에 특별하게 보여야 내가 주인이에요. 모습이 특별하게 보이나요? 모습은 그냥 똑같아요. 주인은 달라요. 왜? 창의적 의지를 쓰거든요. 혁신적인 의지를 쓰거든요. 자, 이거 여러분들 한번 오늘 이 시간은요, 나를 한번 점검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진정한 주인이냐? 아니면 여전히 객이냐? 나는 도대체 남에게 어떻게 인식되고 있지? 어떻게 보여주고 있지? 자, 이걸 한번 여러분들이 자성할 수 있는,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되시겠죠? 네. 자, 핵심은, 오늘 주제의 핵심은 이겁니다. 나의 변화와 핵심은 더 깊은 고민과 섬세한 관찰로부터 이루어진다. 바로 그 답이 매일 진행되는 세션이다. 자, 나의 변화와 핵심은 뭐요? 일반인보다 훨씬 더 깊은 고민과 섬세한 관찰로부터 시작된다. 그 모든 답이 뭐다? 바로 세션이다. 제가 계속 세션 얘기했죠. 저는 정의를 완벽하게 만들고 싶은 목적이 하나 있어요. 세션이 뿌리 끝까지 녹아져 있는 해석을 만들고 싶습니다. 세션이 어디까지요? 뿌리 끝까지. 우리 회사에 근무하는 청소부까지 저는 세션 문화 속에 보고 싶어요. 심지어는 매장 안에 있는 알바까지 세션의 문화를 깊이 있게 이야기해 만들고 싶은 게 제가 이 회사를 운영하는 목적입니다. 그럼 세션은 뭔데? 저도 뭐 되게 열심히 살았으니까 각 분야에 그래도 많은 부분을 좀 성공했고 성취를 얻었어요. 그런데 제가 멘붕이 한 번 온 적이 있어요. 울산에 제가 막 근무할 때인데 제가 막 공무원 단체를 뚫어가지고 공무원 단체에다가 기업 영업을 막 할 때였습니다. 근데 공무원 단체하고 계약이 딱 터졌어요. 뭐라고 터졌다? 어떤 제품들 한 번 쓰니까 너가 시청이나 구청에 강의 시한차고 줄 테니까 모든 설명해서 팔아라. 그리고 6대4로 나누자. 이제 공무원 노동조합하고 계약이 된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제가 이거 뭘 팔아야 되지?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열렸잖아요. 처음에는 상품을 팔까? 금융보조식품? 에이 너무 약해 크리티가. 두 번째 보험을 팔까? 보험도 파는 시장이 너무 약해. 뭐 자동차 보험 팔 수도 없고 연금보험 팔 수도 없고 뭘 팔까? 고민하다가 그래 재무설계 컨설팅을 해주자. 상담료를 받는 재무설계 컨설팅 상품을 팔자. 이런 거 이제 여러분들 11시 이제 보험을 좀 했던 사람이라 재무설계의 기본적인 가닥은 알아요. 하지만 이거를 아마추어처럼 설명해서는 안 되니까 우리나라의 재무설계를 가장 잘하는 회사였습니다. 그 회사의 대표가 저하고 호용포지합니다. 찾아갔어요. 찾아서 얘기했습니다. 선배, 공무원 단체하고 tur고서 우리가 시청, 구청에 마음먹으면 어디 가서 강의를 할 수 있는데 1시간 동안 재무설계 강의를 하고 싶다. 근데 우리 조직 안에는 유창하게 재무설계 강의를 할 사람이 없어요. 대표 직원 중에 한 명을 보내달라. 그 친구가 강의하고 우리가 마지막에 마도치겠다. 그러니까 우리 이 선배가 뭐라는 줄 아세요? 야, 석인아, 재무설계는 그런 게 아니야. 그렇게 막 훅으로 막 이렇게 끊는 게 아니야. 못 끊으려고 그러는데. 근데 보험 끊을 거잖아. 그러면 재무설계는 상이잖아. 말만 했단 말이냐. 그런데 우리 지금은 확인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좀 그렇게 어디지 말고 몸값 잡고 씌우지 말고 그냥 한 명만 보내주세요. 월 2천만 원 줄게. 아니 강의 타임당 50만 원씩 줄게. 했더니만 하는 애가 네가 다 적어놓고 우리 회사 들어와서 1년 동안 빡시게 교육받아도 보고서 한 장 못 쓸 것이다. 그래서 얼마나 웃기던지. 아이고야. 아니 선배도 옛날에 보험 참표. 나도 옛날에 뭐 남바 투. 아니 그러면 네가 나면 다르게 뭐 있냐? 네가 해봤자 얼마나 잘하냐? 실대도 잘한다. 야 지금 한국 재무설계 가서 내가 하나 뽑아갈게. 이 팀이 어떤 팀이냐면 한국 재무설계에서 엘리트 영업사만 딱 뽑아내는. 연봉 3억 다 넘고 전원이 다 CFP. 전원이 다 디지털 대학교의 교수예요. 왜냐하면 재무설계 학과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학과가 없기 때문에 학사학이나 석사학위만 있어도 교수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CFA 투자자산 분석사, 펀드 매니저 자리까지 갖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전부 인솔대학 나왔고, 뭐 서울대 고대에 나왔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최고시고 이런 팀들이죠. 뭐 뒤늦게 제가 알았어요. 그때는 몰랐고, 우리 선배 보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 것 같다 생각했는데 가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나오다가 약간 자존심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배, 그 대단하다는 보고서 한번 보자. 보고서를 딱 받아보는 순간 페이지를 5개 딱 넘기면서 제가 심장이 놓아진 줄 알았어요. 정말 평생에 한 번 만들어 보고 싶은 것이었어요. 어떤 사람들, 진짜 유능한 변호사, 유능한 회계사, 유능한 부동산 학자, 그리고 투자 운영사, 그리고 종합 컨설팅 하는 사람, 이 5사람이 모여서 한 달 정도 고민하고 만든 보고서입니다. 그걸 이 개인 선배가 3년 만에 만들게 돼요. 깜짝 놀랐어요. 이게 진짜네, 정말. 계속 돌리면서 이게 진짜입니까 이거? 선배가 만든 거 맞아요? 만든 거 맞아요? 제가 그날 그냥 두머리 당하고 내려가면서 그때 제가 기획했어요. 제 하부에 지사가 6개 있어요. 지사장을 다 불렀어요. 그리고 딱 한마디 했습니다. 나 1년 동안 잠시 유학을 가겠다. 다 접어치우고 너가 최선으로 운영해라 하고 내려와서 짐 싸고 바로 올랐습니다. 다음날. 그때 제 연봉이 6억이에요. 법인카드 1,000만 원이에요. 연봉이 6억입니다. 근데 그 들어간 회사의 신입 월급이 얼마라고요? 2,400만 원. 그것도 기본급 딱 3개월만 주고 나머지 다 영업수당이야. 그래서 그 접고 바로 올라갔습니다. 다음 올라가서 시작을 안 했어요. 첫날 아침 7시에 세션합니다. 대표가 그날 발제자야. 대표가 일어나서 딱 그때 당시 거시경제 뭐 전 세계 시장에 거시경제 가지고 세션 하더라고요. 하는데 영업 조직들 한 18명이 일일대처럼 하려고 해서 대표는 아무로 떴습니다. 그거 아니잖아요. 그거 다시 공부하세요. 그건 이런 줄 안 맞습니다. 얘네들이 다들 선수들이니까 가만두질 않아요. 대표를 그냥 갈비안에 쳐버립니다. 땀을 뻘뻘 흘려서 나와요. 나눠서 한숨 팍 쉽니다. 이게 다음날 또 진행되고 다음날 또 진행되고 한 명도 빠짐없이 그 세션의 발제자가 되어서 일대처럼 내 몸을 맡깁니다. 다 떠넘어가요. 진짜 살아있는 서바이벌을 경험했습니다. 이야,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어떻게 자존감이 버티지 저걸? 그냥
뭐 이게 여러분들 그 도륙을 해야 돼요. 도륙. 무한함. 그냥 뭐 쪽팔리는 걸 인정사는 거 없어요. 그냥 바로 그냥 직격할 날입니다. 공부 똑바로 하세요. 그따구로 준비해가지고 무슨 발전합니까? 이런 식이에요. 도끼로 콱 찍어요. 그게 한 18명이 돌아가면서 5분씩 가야 됩니다. 그럼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멘탈이 바로 바닥이에요. 와,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중요한 건 한 3일 되는 날 외국인이 나왔어요. 아침에 뉴스취하는 거예요. 막 영어로. 저 혹시 뒤에 이름 쓰다 보니까 워렌 버핏이 운영하는 버크스 SA 펀드 총책임자가 뉴스취하는 거예요. 그 영어로 하는 거 다 듣고 있어. 난 하나도 안 들려. 지금 무슨 말 하는지는 못 알아듣겠는데 그걸 다 듣고 있고 막 적고 그러다 인터뷰가 됩니다. 막 질문까지 던지고. 그래서 제가 이런 집단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상상도 못했던 집단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달 딱 되는 날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배, 내가 지금까지 도전해서 포기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나는 이 일을 못하겠다. 선배, 나는 그냥 조용히 심사하고 일할게. 했더니 막 이 선배가 한 이야기예요. 이 선배가 저한테 낸줄 아세요? 석이나 금수가 아니 그게 안 잡아요. 여기 잡아요. 가려고 하니까 딱 붙들더라고요. 석이나 네가 보고 있는 얘들은 아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몇천대 자산을 앉혀놓고 한 방에 줄줄 수 있는 사람은 이 안에는 네하고 내밖에 없다. 이런 이론이나 이런 지식이 그들을 제압하는 게 아니다. 네하고 내하고만 저들을 제압할 강당으로 산다. 믿고 조금만 더 버텨. 내가 2천억, 3천억 대 자산가를 직접 상담하는 케이스를 네한테 3번을 보여줄게. 그리고 네가 할 수 있는 건지 판단하고 결정해라. 제가 딱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막 진짜 다 기업 가지고 대기업 오너들, 그 다음에 건물주, 강남의 건물주들이 보통 자산이 얼마인 줄 아세요? 기본이 2천억에서 3천억입니다. 뭐 그런 빌딩이나 주식이 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와서 상담하는데 그냥 한 방에 조절합니다. 한 방에. 이론적 원리요, 강당요, 모든 걸 그냥 제압할 거예요. 제가 한 3번 딱 보고 나서 그때 느낀 게 있어요. 저딴 게 필요 없구나. 저렇게 잘난 체하고 대단한 지식이 아니구나. 결국은 큰 놈 잡는 거는 뭐다? 배짱하고 곤두밖에 없다. 이해가시죠? 이걸 딱 느끼고 4번째 제가 직접 상담합니다. 그래서 바로 POC였어요. 그때 투자받은 돈이 100억이에요. 4천억대 자산가한테 100억을 딱 3번 상담하는 거 보고 그냥 그대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6개월 만에 그 조직 안에서 챔피언이 됩니다. 여전히 영어 안 들려요. 여전히 영어 안 들려. 부동산 잘 몰라. 부동산 리서치 잘 못해. 뭐 자산 운용 상담 잘 못해요. 하지만 해외 자산 상품은 정확하게 다 압니다. 해외 투자 상품. 보통 이 자산가들이 갖고 있는 상품이 거의 80%는 다 뭐다? 국내 상품 아니에요. 해외 이름도 한 번도 안 들어갔던 제품들입니다. 그걸 정도는 완벽하게 알아요. 이 상품들을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조정해줘야 되는지는 알고 있죠. 그러고 나서보다 저는 세션에 신이 되어버립니다. 우리 본부장님, 저는 뭐라고요? 세션에 다닙니다. 저는 진짜 우리나라 최고의 조직의 세션의 달인이 됩니다. 그들을 한 방에 잡아줘. 저를 막 이렇게 전부로 뜨던 그 친구들을 한 방에 잡아줍니다.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그랬어. 너는 했니? 이거 잘난 말대로 되더냐? 나는 끊었잖아. 나는 몇천억 대자산을 지금 컨설팅하고 그걸 한 방에 웹사이트 갖고 힘들잖아. 니는 그 이로 근거를 가지고 뭐 하냐? 실전이야. 실전. 이론 말고 여기서 진짜 아니가 뭔지 진짜가 뭔지를 완벽하게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계속 반복하는 말이죠. 아류들한테 흔들리지 마라. 실전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한테 절대 여러분들을 굴충할 필요가 없어요. 자, 제가 책 읽지 마라 그랬죠. 유달리 책 많이 읽는 분, 박성규 본부장님. 자, 많이 평범도 아시겠는데 요거는 박성규 본부장님 들어주셔야 돼요. 책 읽지 마라. 어디 가서 또 도망갔어 지금. 김재수 부대표 책 읽지 마라. 책임서 책 읽지 마라. 이유가 뭔데? 너무 똑똑한 사람들이야. 이런 분들이 사업을 못해요. 내가 알아요. 이런 분들이 잘한다 못한다? 못해. 이유가 뭔데? 책은요, 제가 알고 있는 책은 어떻게 된다? 저는 절대 2시간 시간을 내서 책을 가지고 가만히 가서
책상에 앉아서 읽어드린 적은 평생 한 번도 없습니다. 책은 어떻게 읽는 거다? 용접기 돌리면서, 선반 돌리면서 그때 보는 거예요. 장갑 끼고. 이해하시죠? 자, 전사가 말을 타고 막 뛰면서 뭐다? 책을 봐야 된다. 한 손으로는 상대방이 모가지를 자르면서 이해 봐야 돼요. 안 날아가네. 모가지 왜 안 날아가지? 주름들이 안 죽지? 이걸 책으로 보는 거예요. 아, 심장을 빗나갔구나. 아, 칼 방향이 바뀌었네. 이 책만 보는 거예요. 무슨 내용이야? 실전에 필요없는 책 보면 되나 안 된다? 안 된다. 그거는 실력이 되지 않느냐. 자, 보세요. 실전이 안 되는 책을 보면요, 여러분들 망상이 쌓이고 관념이 쌓여요. 그래서 가짜가 됩니다. 진짜는 실전을 하면서 배워야 됩니다. 수술 집도하면서 이 사람이 왜 죽는지 보면서 책을 보고 내가 실수했네. 이해가시죠? 칼로 심장을 빡 찌르면서 안 죽네? 왜 안 죽지? 내가 잘못 찍었네. 이게 책인 거예요. 책은 이렇게 봐야 됩니다. 내 실력이 되지 않는 책을 보면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 관념을 키우고 왜 허상만 키웁니까? 책을 읽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전투를 치면서 보라는 겁니다. 실전을 치면서 여러분이 부족한 걸 채우기 위해서 뭐다? 책 속에서 지혜를 찾는 거예요. 근데 써먹지도 않는 거예요. 가르치려고 배웁니다. 써먹지도 않는 것, 가르치려고 배우는 것이 여기 뭐다? 탐욕이에요. 그런 책을 보지 말라는 겁니다. 누구를 가르치려고 뭐다? 책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내 실전을 설명하기 위해서 책을 보세요.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책을 봐야지. 그걸 왜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책을 봅니까? 그게 가짜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에요. 뿌리 끝까지가 뭐야 된다? 우리는 전사가 됩니다. 자, 보세요. 과거에 왕이 누가 됐죠? 제갈량이 왕이 됐습니까? 정도전이 왕이 됐습니까? 도덕이 안 됐지. 모두는 장수가 왕이 됩니다. 왜 장수가 왕이 되죠? 장수가 아니고는 민중이 격앙하지 않습니다. 민중이 그를 믿지 않아요. 그를 믿는 학자에게 국가를 맡길 수 없기 때문에 누구에게 맡긴다? 장수에게 맡긴다. 그러면 오늘의 장수는 누굴까요? 오늘의 장수는 누굽니까? 기업, 창업가. 기업가입니다. 창업가. 창업가만이 국가를 운영할 자격이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 이해하십니까? 창업가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보다 지존이 될 수 있어요. 창업적 의지 없이는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이해하시나요? 근데 왜 다 장수인데 누군가는 왕을 하는데 누군가는 왜 평생 어슴으로 살다 죽습니까? 장수로 살다 죽을까요? 다 장수인데 이승만 장수입니까? 왕건만 장수입니까? 다 장수인데 왜 누군가는 세상을 바꾸고 누군가는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다음과 목표와 포부가 실행되었는 소리 없어. 실행되었는 소리. 모두를 맞춰드린 겁니다. 책 너무 많이 읽어. 내가 그러니까 김태섭 위원을 내가 책 많이 읽다고 이렇게 혼내는데도 봐. 또 책 읽고 있어 지금. 책 읽는 이야기 하지 마. 책 읽는 이야기. 자, 특별한 장수가 왕이 되는 이유는요. 다른 장수하고 고민이 깊이가 다른 거예요. 다른 장수들과 관찰력이 차이가 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찰력과 고민의 깊이가 다른 거예요. 뭘 생각한다? 시대적 소명이 뭔지를 찾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싸우면서 적진에 목을 펴면서 뭘 생각한다? 민중은 과연 뭘 원할까? 시대적 소명은 뭘 원할까? 이걸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중이 되는 겁니다. 자, 다시 얘기할게요. 우리가 아무리 무식한 전사라도 뭐 해야 된다? 시대적 아무리 무식한 장수라도 뭐 해야 한다? 시대적 소명이 뭔지를 고민하고 더 깊이 있게 관찰하고 고민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이런 최금석 같은 제갈량이 온다. 이해가십니까? 박성규 같은 맹자가 온다. 정조준이 온다는 거예요. 저들이 없이는 패권을 잡을 수가 없어요. 시대적 고민과 시대적 사명을 달려하는 사람한테 유능한 인재가 온다는 거예요. 이게 답입니다. 그들의 능력이 다른 거예요. 시대성을 반영하고 있고 시대적 소명을 다하고 있게. 그게 바로 뭐다? 공적 미션입니다. 그게 바로 지금 시대의 공적 미션. 시대적 사명을 다하는 것. 이게 뭐다? 공적 미션. 그래서 정인이 세계를 재탄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여러분 많은 고민을 하겠지만 우리가 절대 놓치지 않아야 될 고민 하나 있어요. 과연 지금 대중은 무슨 고민을 할까? 지금 대중들은 무슨 고민을 할까? 이걸 우리는 절대 놓아서는 안 돼요. 과연 그러면 지금 대중은 우리에게 뭔 숙제를 주고 있을까요? 자, 우리 제갈량한테 무슨 숙제를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어려운 거 모르죠. 예? 쉬운다고 물어보셔야지. 앞으로 안 닮지 마세요. 너무 힘들어. 제갈량한테는 이 질문이 어렵잖아요. 김봉수님한테 어려운 거지만 이 제갈량한테는 이 어려운 질문이 아닙니다. 네, 한번 들어볼까요? 네, 한번 들어보죠. 자, 지금 시대에 네. 우리 최금석 우리 전문가한테 이 시대가 무슨 숙제를 주고 있을까요? 혼돈의 시대니까 네.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러니까 이거 맞는데 그러니까 그 아니 선물 그러니까 제가 질문했으면 답변을 해야지. 그걸 고민하고 있다는 거지. 먹고 사는 문제. 자, 두 가지입니다. 한방에 대한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요 가난한 사람은 부자가 되고 싶어요. 빈민부재는 시대적 변화가 아무리 나도 그 시대의 가장 중요한 소재입니다. 무슨 말씀 이해하시죠? 네. 자, 가난에서 태어나고 싶고 자본주의에서 승리하고 싶은 거. 이 욕구는 뭐다? 이거는 어떤 시대가 바뀌더라도 똑같은 겁니다. 거기에 대한 숙제에 대한 답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이제 묻는 거죠. 답이 있습니까? 지금 없습니다. 정의의 핵심 멤버가 아직 못 대중이 다 있다고. 아니, 대중이 아니고 내가 해줄 수 있냐고. 내가 우리 풀어줄 수 그걸 있다. 하고 있잖아. 하고 있다. 답이 있다. 있다. 풀어줄 수 있다. 있죠. 그러면 우리 최금석 본부장님이 왕건입니다. 제가 왕건이 아니고 본인이 왕건이에요. 본인이 제갈량 찾으세요. 알겠습니다. 본인이 제갈량 하지 말고 본인이 왕건하고 제갈량을 찾아요. 답이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왕건이고 지도입니다. 간단하죠? 자, 보세요. 여러분들 시대를 망라하고 변치 않는 본질 두 가지가 있어요.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고 싶은 거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돈이 없는 아픈 사람이 낫고 싶은 거. 지금 정인이 무슨 미션을 수행하고 있다? 빈부재 그리고 아픈 사람들을 낫게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를 갖고 있는데 왜 우리가 지정이 못 되죠? 될 수 있습니다. 왜 저만 지정이 됩니까? 왜 최금석 우리 전문님은 지정이 못 되죠? 되고 있습니다. 될 수 있겠죠? 예. 자, 그러면 우리는 다 뭐다? 지정이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뭐다? 우리 있게 창업개혁을 맡아야 한다. 이게 저의 미션이다. 됐습니까? 예. 여러분이 뿌리 끝까지 영업이사가 아니고 총괄이사가 아니고 전무가 아니고 뭐가 된다? 상업개혁. 왕이 된다. 이게 목적이에요. 오늘 세미나의 핵심. 박후건 총괄본부장님 노는 게 좋아요? 본인은 왕으로 만들어주는 게 좋아요? 왕으로서 놀다가 목이 나간다. 자, 결혼왕들이 다 목이 나가요. 결혼왕들은 작반들을 합니다. 작반들 하니까 누가 인조반전이라든지 중종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은 절대 결혼해서는 안 된다. 이게 핵심이에요. 왕은 절대 결혼해서는 안 돼요. 왕이 결혼한 것은 그건 죽음이에요. 그거는 척결당합니다. 왕은 만다 일반인보다 100배를 더 열심히 살아갑니다. 절대 결혼해서는 안 되는 것이 뭐다? 바로 지정의 자리예요.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큰 기업을 이룰 겁니다. 현대 만들 거고 삼성 만들 겁니다. 그런데 결을 주는 순간 다 죽어요. 결을 주고 죽습니다. 결은 끝이에요. 이 시대는 결은 절대 용납하지 않아요. 민중이 절대 용납하지 않게 있습니다. 최고의 권력자가 결을 주는 걸 용납하지 않아요. 그때는 민중 공개가 일어납니다.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어했든 저랬든 지존이 된다 안 된다? 된다. 된다. 그런데 뭐 하지 말자? 그 전을 잊지 말자. 그거는 도예요. 그거는 도예요. 저 다음부터는 우리 안정인 전문의사님이 앞에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박수 받고 가면 하실 것 같아요. 아니 부대표님 왜 왔죠? 이만 크시는 까레모로 모시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우리 김봉선 선생님은 까레모로 지금 당장 모시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망고 안 도움이 안 돼. 이거 망 갖다 주시면 고마우면 돼. 지금 우리 미팅에는 별로 도움이 안 돼. 거기까지 역할입니다. 자, 중요한 거요. 아까 교회는 했죠? 뭐라고요?
뭐 하면 된다고요? 과거를 잊지 말자. 과거를 있잖아. 이건 교회 원리예요. 자, 지존은 그들만 그러면 안 됩니다. 그들만 그러면 안 돼요. 무슨 말이야? 민중들 앞에서 내가 잘난 척은 뭐하지 말라. 그래서 뭐냐? 그들만 그러지 마라. 이해가 되죠? 네. 그리고 내 할 일은 내가 해야 비서시키거나 넘시키려고 하지 마라. 이러면 다 죽어요. 이게 민중의 겁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뭘 써야 된다? 민중화. 뭘 쓰세요. 교회에 쓰지 말고. 이것은 초심으로 얘기하지 말고 못 알아들어요. 이해하십니까? 초심을 유지하자. 뭐 초심 문제도 모르는 사람 어떻게 유지합니까? 그냥 쉽게 이렇게 그대로 먹지 마라. 혼자지 말아야 됩니다. 네가 왕계가 시켜줬는데 까불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안 시켜주는 거야. 그래서 안 시켜주는 거야. 이해가 들어요? 그래도 이거 뻔합니다. 특판 본부장만 해도 감사합니다. 어디? 자, 중요한 거. 이게 여러분들 이게 가벼운 이야기지만 여러분 가볍게 들으시면 안 되고 한번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여러분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 고민을 많이 해봤잖아요. 하면서 느낀 것들입니다. 과연 민중과 소통하고 민중과 호흡하는 게 뭘까? 저는 아마 누구보다도 깊은 고민을 했다고 봅니다. 왜? 뭐 제 삶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저는 오로지 평생을 거의 11살 때부터 공적 미션을 수행하는 게 제 목적이었어요. 하늘이 나한테 준 미션은 뭘까? 세상이 나에게 뭘 원할까? 이걸 생각했지. 내가 뭘 하겠다, 뭘 불편한데 라는 걸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몸이 아파도 남들이 저를 조롱해도 학교 안 나왔다고 무시해도 저는 그런데 단 1도 불편하거나 상처를 입은 적이 없어요. 왜? 공부는 내가 하면 되고. 그래서 금동에서 다 했잖아요. 대학 안 나와도 하도 막 비학년들에게 대학 나왔잖아요. 야간 대학 나왔어. 그 다음에 기득권 아니라고 막 무시하게 기득권 됐어. 조폭이 졸지보다 올림픽 경기 나와서 천명 땄어. 그들을 한 번까지 했습니다. 그들이 내한테 뿌리는 그 조롱이나 교수님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나는 공적 미션을 수행하고 있는데 그들은 사적 미션을 수행하고 있다. 맞아. 급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러다 저는 비교 자체가 안 하잖아요. 그 당시에 저희의 동료들이나 대상들하고 저는 비교한 적이 없어요. 융합? 저는 공적 미션 거리 나에 수행하고 있고 그들 각자가 사적인 미션을 수행하니까 이 게임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대상이 없었어요. 제 경쟁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보다 더 깊이 내면 속에 들어가서 저를 발견하는 거예요. 일단 오늘 이 주제 다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민중의 여러분들 시대적 소명이라는 건요. 더 깊은 고민과 더 깊은 관찰에서 나옵니다. 어설픈 생각으로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주 밀도 있는 고민과 깊이 있는 관찰 속에서만 그 민중의 고민들을 탑을 해야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끊임없이 고민해야 한다. 이유가 뭐냐? 민중의 요구는 바뀌거든요. 시대적 소명은 늘 바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다시 또 뭐다? 깊이 있는 관찰과 깊이 있는 고민을 또 반복합니다. 이게 우리의 공적 미션이다. 그리고 내가 더 취할 건지 성취를 할 건지 말 건지는 그냥 따라 듣는 거지. 이걸 내가 욕심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시대적 소명을 다하는 사람이 그걸 미션으로 잡은 사람이 어떻게 성공을 못합니까? 세상을 어떻게 못 바꿔요? 늘 세상을 바꿔왔는데 그런 분들이. 우리는 세상을 바꾸고 시대를 바꾸는 주역이 되려면 뭐다? 결과물에 욕심을 낼 게 아니고 과연 이 시대에 가장 갈급한 고민이 뭘까? 그 답을 찾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시대적 소명이에요. 그래서 기업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퀀텀 에너지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뭐다? 기업과 창업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답이거든요. 현재 시대적 상황은 그게 바로 답이다. 자,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한번 잘 보세요. 나는 어떤 사람이죠? 제너리스트입니까? 스페셜리스트입니까? 우리 직원들한테 물어봤어요. 직원들이 제너리 아니고 스페셜리티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여쭤볼게요. 제너리 뭔지 스페셜이 뭔지 누구이 됩니까? 잘 모른다. 빨리 해서. 자, 제너럴은 종합적인 연출자. 스페셜, 한 분야의 전문가. 정권회사 직원은 스페셜. 은행 직원 스페셜. 보험회사 직원 스페셜. 투자회사 직원 스페셜. 제너리스트 뭐다? 이걸 전부 묶어서 컨설팅하는 사람은 제너리스트입니다. G자. 제도라는 얘기예요. 제도.
총지휘관, 저널리스트. 여러분들 뭡니까? 지금 최금석 본부장님은 제너럴입니다. 이해하시죠? 네. 지금 이 모직이 제너럴이에요. 제너럴. 연출장. 우리 김태수 부대표 제너럴. 김봉수 소장이 스페셜. 이해하시죠? 네. 김태수 혼자 스페셜. 그런데 제너럴 하고 있어 지금. 이게 문제인 거죠. 컨설팅 하면 누구 죽어요? 하지 마라. 제너럴이 아닌 사람이 컨설팅 하면 죽어요. 농담 아니에요, 진짜예요. 제너럴은요, 극도로 유해해야 됩니다. 극도로 유해해야 되고, 관찰이 어마무시한 거 봐야 돼요. 이렇지 않은 사람이 제너럴 하는 순간 다 죽어요. 다시 얘기할까요? 종합지휘관, 파음까지 다 들어야 됩니다. 저기서 나오는 깃터줄이 끊긴 거, 아니면 손톱이 날아가지고 잘못 소리가 나는 까지 다 잡아야 돼요. 그래서 엄청나게 영리해야 되고, 엄청나게 뛰어나야 됩니다. 오케스트라를 한 방향으로 몰아갈 수 있는 이 사람이 제너럴입니다. 제너럴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경영자는 그냥 제너럴리즘입니다. 스페셜. 여러분들 다 분야의 각 분야의 스페셜입니다. 다 잘하고 있잖아요. 그걸로는 전체를 통제할 수 없어요. 그래서 뿌리 끝까지 뭐 한다? 제너럴. 그래서 자 보세요. 지휘자가 여러분들 그 사람의 손가락을 잘못 튕겨 보고 지적할까요? 듣고 있어요. 그냥 이 전체 화면에서 다 느껴집니다. 아, 첼로가 잘못쳤구나. 야, 발열이 잘못쳤다. 1번 발열은 좀 실수했네. 그걸 찾습니다. 이거 물론 뭔가 눈으로 보고 소리를 듣는 게 아니고요. 에너지를 듣는 거예요. 에너지에서만 구분이 됩니다. 이걸 소리라고 생각하면 구분이 안 돼요. 에너지라고 생각하면요, 전부가 구분이 됩니다. 이 저널리스트가 지휘자가 전체를 지휘할 때 에러가 어디서 났는지를 보는 그 시각은 눈도 귀도 아닌 겁니다. 에너지 파워였습니다. 아, 조금 표현해서 안 봤어요. 그걸 실수했다. 바이올렛 2번이 실수했다. 이해하시죠? 금방 알아봅니다. 눈빛에 그럼 다 봐보죠. 아, 저거 첼로 잘못했네. 뭘 잘못했는지 알죠? 아, 지가 내가 생각할 때 다 알고 있어. 이게 바로 뭐다? 저널리스트입니다. 저널리스트는 생각하는 방법과 뭐 몇 분 남았다는 얘기예요. 6분밖에 안 남아서 시작도 했는데 더 하셔도 됩니다. 네? 더 하셔도 그렇게 자꾸 하면 악마입니다. 더 하셔도 돼요. 자, 업무적으로 나는 얼마나 합리적이고 유능한 사람인가 이걸 꼭 관찰해야 돼요. 나를 승자로 딱 놓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제너럴 하셔야 돼요. 다시 얘기할까요? 나를 제3자로 놓고 객관적으로 비판할 수 있는 사람이 뭐다? 제너럴입니다. 그래서 섹션을 하지 않고서는 절대 제너럴이 될 수 없다. 누군가로부터 나를 질타하지 않는 것을, 질타하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제너럴이 될 수 있다 없다? 그 칩을 시작해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저 도움됐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제 도움됐습니다. 우리 사장님의 그 피드백은 굉장한 도움이 됐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제너럴이에요. 뿌리 끝까지 개인 감정을 불러놓고 뭐다? 저한테 성장에 도움이 됐습니다. 제 발전에 어마어마한 도움을 주십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강호피 그따구 너는 세션하냐? 하는데 뭐랄까? 그냥 감사합니다. 제 성장에 어마무시하게 감사합니다.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저널이에요. 바로 유연성, 합리성, 객관성을 갖춰줍니다. 이게 여러분의 성장이에요. 이게 없이는 절대 성장이 되지 않는다. 내가 성장되지 않는 우리 주민의 성장이 됩니까? 어떻게 유능한 사람이 나한테 옵니까? 내가 성장되지 않으면 여러분들 주위에는 쭉둥이만 옵니다.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내 인맥이 고단하고 내 인맥이 별로 여러분들 허술하다. 이유는 뭐다? 내가 쭉둥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가짜라는 얘기예요. 내가 진짜인 사람이 주위에 쭉둥이만 있을 일이 없습니다. 내 주위에 좋은 사람이 많다는 얘기보다 내가 진짜라는 얘기예요. 내 주위에 다 쭉둥이만 있다는 얘기는 내가 가짜라는 얘기예요. 다른 얘기할 게 없습니다. 내가 가짜이기 때문에 가짜가 오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라면 진짜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뭐 했다? 시에션을 해야 된다. 나를 성장시키는 게 목적이다. 상대를 가리키려고 하지 말고 상대를 키우려고 하지 말고 내가 나를 나만 성장시키는 거다. 그러면 진짜가 다시 바뀔 수 있습니다. 가짜만 몰려오던 사람들이 딱 끊기고 뭐다? 진짜가 나를 알아보고 온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뭐 한다? 시에션을 해야 된다. 이해하시죠? 자, 경계와 균형과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경계와 균형입니다. 지나친 것도 안 되고 무조건 안 돼요. 이거는 공적인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적인 데서는 해도 안 해도 그만이지만 공적으로는 뭐다? 경계와 균형감이 가장 중요한 여러분 판단이어야 돼요. 너무 지나쳐도 안 되고 너무 부족해도 안 됩니다. 어디까지인가? 자, 이게 뭐다? 이 균형감이잖아요. 삶의 가장 중요한 모든는 균형감이라고 그러죠. 대부분 여러분들 어느 한 축을 휩쓸리기 때문에 새를 만듭니다. 파벌을 만들고. 맞아요. 관념을 만들고. 이게 전부 뭐다? 한쪽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균형감이 있는 사람은 절대 팝을 만들지 않아요. 세력도 만들지 않습니다. 그냥 나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누군가 만듭니다. 자, 왕이 되는 이 일이 그냥 쉬운 일이겠어요? 왕은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다? 세를 만들어서 왕이 될 수 없어요. 조직으로 왕이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하도 없어져야 돼요. 나를 좋아하는 세력, 나를 지지하는 세력, 싫어하는 세력이 전부가 연관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다? 이게 균형감. 여러분 삶에 있어서 개인적으로도 균형감이 중요하지만 공적인 데서는 균형감이 빠져버리면 꽝입니다. 여러분들이 감정에 막 힘을 바치고 끊임없이 자충우돌하는 게 뭐다? 균형감을 잃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균형감, 사람을 바라보는 균형감이 깨지게 되는 현상입니다. 더욱이 중요한 건 내 마음속에 균형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소용돌이가 죽습니다. 주변이 다 헷갈려버리죠. 자, 전문성의 장단점이 있어요. 전문 분야에 대한 식견 높은 거 좋습니다. 하지만 전체를 바라보는 소통과 융합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스페셜리스트의 한계를 중요하게 합니다. 왜 여러분들이 스페셜리스트가 되면 안 되는지. 자꾸 전문성을 파고들면 뭘 잃어버린다? 소통과 융합의 능력이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너무 전문 분야를 파고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오히려 내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전문 분야는 좀 어수선하게 나와요. 어설픈 게 나와요. 너무 많이 하는 것은 오히려 상대를 재단하는 무기가 되고 소통의 장애가 되고 융합의 장애가 됩니다. 그래서 너무 전문성을 탐닉하지 마라. 이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공적 미션의 핵심입니다. 자, 여기 정리할게요. 투자 전문 분야, 정권, 선물옵션, 부동산, 코인, 탐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절주와 균형감 잡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악마의 손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코인을 딱 한 번만 하고 평생 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도 3,000% 냈습니다. 몇 프로 냈다고요? 3,000% 냈지만 제가 단 한 번도 더 이상 코인에 손댄 적이 없어요. 비트코인 1원 주고 사서 3,000에 팔았어요. 그 다음에 한 번도 된 적이 없어요. 왜? 악마와 손을 잡는다는 것은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탐욕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발을 내딛지도 않습니다. 자, 영업자에게 투자에 가장 적합한 이유는 영업의 기본이 리스크 관리죠. 하지만 문제는 리스크 관리만이 철학이고 기준이 안 된다. 투자에는 균형감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우리 삶에서 투자에는 균형감이 가장 중요한데 균형감은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훈련한다. 자, 균형감은 이해하는 게 아니고 뭐한다? 매일매일 수련하는 거예요. 수련. 한 번에 이루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이루어졌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내일도 모레도 뭐다? 끊임없이 혹독하게 수련하는 것이 바로 균형감이다. 그게 바로 뭐다? 세션이에요. 이해하시죠? 세션은 한 번 하고 말고 두 번 하고 말고 완성이 있는 게 아니고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게 뭐다? 세션이다.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게 균형감이에요. 그래서 절대 결함 안 됩니다. 왕이 결하면 그 균형감이 깨져요. 접근만 돌거든. 그러니까 뭐가 날아가죠. 이해갑니까? 여러분이 성공해서 기업을 만들었는데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을 딱 챙기면 어떻게 나가요? 그 기업을 한 방에 뭐가 깨졌다? 균형감이 깨졌어. 이유가 뭐다? 실천하지 않거든. 결하거든. 세션하지 않는 사람은 100% 여러분들 반역자에게 결국은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성을 지키고 싶으면 뭐해라? 세션해라. 균형감을 절대 잃어버리지 마라. 이해하시죠? 자, 그래서 신념을 무장하는 것이 그것이 어려워 좀 더 큰 상대의 신념을 기대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신념이 강하지 않아요. 그게 어떻게 된다? 내보다도 신념이 강한 사람 붙들고 있어야 돼요. 계속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어때요? 너 뭐겠죠? 너 뭔가 나도 신념을 서서히 보여드거든. 이해합니까? 내 개인의 신념은 못 버텨요. 이 세상 험난한 세상은 어떻게 우리 버틴다고 합니까? 그래서 내보다 더 신념이 큰 사람이 이렇게 딱 붙어서 내 밑에서 쪽쪽쪽 빨아먹어야 돼요. 자, 그래서 멘토가 있어야 된다. 인생에. 이해하시죠? 네. 멘토가 없으면 계속 허무해집니다. 힘들어져요. 자, 그러한 행동을 이해한 것이 매일적인 세션이다. 개인의 약한 균형감과 신념을 서로에게 기대어 결의와 확신을 가지는 시간이다. 자, 세션은 무경에서 오는 두려움을 없애기 위함이고 세션의 최종 목적은
삶의 균형감, 투자의 탐욕과 금욕의 균형감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자, 마지막 매일 세션을 목숨을 걸고 하는 이유가 뭐다? 사업하는 사람에게는 세션은 공격한다. 왕에게는 세션은 공격한다. 사업이 지존 맞죠? 기업을 하는 사람이 지존이잖아요. 지존에게는 뭐가? 매일 진행하는 세션이 된다. 이건 공격을 한다. 매일매일 우리 마음속에 샘솟는 탐욕을 절제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행동이 세션입니다. 이거를 우리는 삶 속에 녹여놔야 돼요. 우리는 하루라도 세션을 중단해서 안 된다. 근데 지금 하고 있는 세션은 세션이 아니에요. 그냥 발표하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세션보다 우리 세션에 다니려면요, 제가 주도해야 됩니다. 우리 안정희 본부장님 세션 발제자인데 제가 뭐다? 발표를 나서서 그냥 갈기갈기 찍는 거예요. 그래야 세션이 다닙니다. 지금 이거는 세션이에요. 장난치는 거예요. 안정희 본부장님 그 떡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 당신 시험을 잘못하거든요. 이렇게 한 10명이 막 때려줘야 돼요. 그래야 본인이 성공하는 거예요. 이게 세션이에요. 근데 그래도 다니기 싫으니까. 그럼 세션이에요. 되시겠습니까? 제가 보니까 안정희 본부장이 착각한 게 있어. 꼭 아나운서라고 생각해요. 세션을 보니까 아니 가만히 들어보니까 저분이 계속 하는 게 아니라 세션이 다른 얘기겠다. 세션이 치고 되겠다. 아나운서가 되겠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떼어쳐야 되겠다. 착각하는구나. 이해가시죠? 미리 때한테만 물려도 키우는 게 세션입니다. 그걸 가장 잘하고 잘 못하는 게 세션입니다. 자, 되시겠죠? 예. 자, 교육의 목적 요거하고 그냥 마무리할게요. 오늘은 그냥 넘어가겠고요. 다 고수인데 제가 뭘 가르칩니까? 그냥 제가 생각하는 거는 좀 피력하고 말게요. 자, 가장 강한 기업의 소프트웨어는 뭐다? 창의적 의지와 도전의식을 끌어내게 하는 것이다. 자, 소프트웨어는 뭐다고요? 그들의 창의력과 도전의식을 끄집어내는 것. 이게 뭐다? 기업의 가장 막강한 소프트웨어다. 시스템이 아닙니다. 저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단 한 번도 심한 적이 없어요. 그냥 저는 정규 총괄에서가 본인이 잃어버린 본능, 야수의 본능을 다시 깨어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게 목적이에요. 이해갑니까? 또 두 번째보다 의존하지 않고 주도적인 삶. 여러분 지금까지 가장 큰 문제가 뭐다? 의존 안 했어요. 대부분 의존합니다. 맞아요. 의존하지 않아야 돼요. 창조자의 정신. 내가 직접 만들었다 생각해야 이게 사라집니다. 자, 시대 정신을 반영한 세상과의 소통 능력. 자, 그렇죠? 시대 정신을 반영한 소통 능력. 뭐하라? 질문을 많이 해라. 질문을 해야 돼요. 그때 요즘 고민 없어 있어. 있어. 무슨 고민이야? 이런 거를 여성한테, 아이한테, 할머니한테 물어봐요. 끊임없이 뭐다? 질문. 이게 바로 세상과 소통하는 겁니다. 나를 낮추고, 나는 별로 괜찮은데, 니는 좋은 생각이 있을 것 같아. 이 생각 좀 해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뭐다? 세상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이해가시죠?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업무입니다. 자,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여러분들이 기업을 떼나갑니다. 자, 안정희 전무님이 기업을 하나 만들어 바이오 사업한테 갔어요. 말안 했어요. 저는 거짓말이 아니고요. 배병을 줘서라도 저격해라. 영지처장이다. 기업은 절대 말하면 안 돼요. 개인이든 실수할 수 있어요. 개인 사업은 실수할 수 있지만 기업을 실수했다? 그렇게 수백 명, 수천 명의 꿈을 다 갈기갈기 찢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살아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반일제. 가구로 얘기하면 그건 반일제입니다. 정확하게 기업을 왕권을 준 거예요. 왕이 나라를 망쳤어. 어떻게 됩니까? 목을 찔러야죠. 여기 명심하십시오. 기업을 가지고 장난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철저히 준비하셔야 돼요. 그냥 준비하지 마시고 뭐다? 철저하게. 철저하게. 저는 정의를 만들려고 38년을 준비했어요. 38년 동안 칼을 달았어. 이유로. 38년을 왜 준비했다? 실수하지 않으려고요. 여러분 같은 분을 모셔놓고 실수해버리면 이건 뭡니까? 이건 반역죄예요. 내 스스로가 내 몸을 잘라야 된다. 저는 이런 사람 이해가 안 돼요. 행사하다가 망하는 거죠. 또 가서 다른 데서 사람들 끊어와. 또 작가는 사람들 끊어와. 또 합니다. 나는 용납이 안 돼요. 이미 죽어도 10번 죽어야 될 사람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또 따라가는 사람도 많은 사람이.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기업은요,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기업을 실패했다는 이야기는요, 그들의 꿈을 갈갈이 다 무너뜨렸다는 얘기예요. 구성원들은. 맞지 않습니까? 그 죄는요, 목숨을 10번 날려도 용서가 안 됩니다. 이거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자, 정부까지는 괜찮지만 기업을 맡겼는데 만약에 실수했다. 말하면 뭐다? 어떻게 해라? 자기를 그냥 칼을 갖고 와서 할복하세요. 그렇지 자기를 그냥 할복하셔야 됩니다. 더 이상 핑계와 이유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 말은 제가 죽기 살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죽을 마음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 회사가 무너지면 뭐한다? 저는 거짓말을 자세히 잘하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뭐 같이 죽든지 알아서 하세요. 자, 일단 중요한 것보다 무조건 이뤄내야 될 미션이다. 이건 실패해도 안 되고 실수해도 안 된다. 그래서 더욱더 정밀해야 되고 더욱더 지켜져야 돼요. 고민의 깊이가 일반인보다 100배가 더 높아야 된다. 그게 바로 이유입니다. 왜? 난 죽어야 되겠다. 이 사업을 망친다면 저는 죽을 있습니다. 여러분 수천 명의 꿈을 다 관리하기 지도하면 제가 어떻게 살아있습니까? 말이 되나요 이게? 무슨 말씀 이해가시죠? 예. 기업을 완수한다는 것은 그만큼 막중한 책임을 갖는 거다. 그래서 단 한 분의 실수도, 단 한 분의 실패도 응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깊은 고민해야 되고 더 깊은 관찰을 해야 된다. 이해하시죠? 우습게 장난치듯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힐링하고 싶었는데 힐링을 아직까지 시간 없다. 왜? 오늘 힐링해버리면 내일 실수할 수 있거든. 맞아요. 이번 달 20원 못하거든. 오늘 내일을 만약에 힐링을 해버리면 이번 달 20원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못하면 죽습니다. 회사가 망하고 저는 죽어요. 이게 목적이에요. 이게 미션입니다. 이해하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전입니다. 교육은 부족한 것을 채우는 것이 아니고 뭐다? 사용해보지 않은 잠재력을 끄집어내는 거다. 여러분은 이미 다 이루어져 있고 여러분은 다 완성되어 있어요. 안 써봤어. 왜? 두려웠어. 경험이 없었어. 맞아. 나의 이 가슴을, 이 잠재력을 끄집어내는 사람을 만났다? 만났다. 언제 만났다? 지금. 아니요. 그 전에 만났어. 정인이 아니고 먼저 만났어. 자, 중요한 거 잡으세요. 여러분이 가슴이 뜨거워야 될 이유는 뭐다? 나의 잠재력이 깨어나기 때문에 뜨거운 겁니다. 그걸 했기 때문에 뜨거운 겁니다. 왜 일이 안 되다가 누군가의 잠재력, 그 인내천, 내 안에 모든 이루어져 있는 모든 것을 끄집어내는 그 리드가 바로 뭐다? 진짜 리드예요. 지금 정인에는 그런 리드가 수두룩하게 들어온다. 이게 정인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왜? 사람의 잠재력을 끄집어낼 수 있는 리딩, 코칭 그룹이 지금 끊임없이 들어옵니다. 이게 정인의 비전이에요. 그래서 확신이 있는 겁니다. 뭐다? 어디까지 간다? 그냥 끝까지 가자는 겁니다. 국내 1위가 아니고 세계 1위로 가자. 그럼 선수들이 다 가는데 머뭇거립니까? 그런 선수가 한 명 들어온 게 아니고 수십 명씩 들어오고 있는데 뭘 머뭇거려요? 이왕에 가는 거는 다 가버리겠지. 끝까지 가자. 됐습니까? 예. 자, 이상.